여러분은 그동안 가본 여행지 중에 가장 예쁜 바다를 만난 곳이 어디였나요? 제가 아직 많은 휴양지를 가본 것은 아니지만 여기보다 예쁜 바다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와 비슷한 모습이 아주 많은 일본의 섬 속의 섬, 오키나와현의 미야코지마로 떠나보겠습니다. 미야코지마,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여행지이죠. 미야코지마는 미야코블루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물색이 굉장히 푸르고 아름다운 섬입니다. 원래 여기는 오키나와에서 일본 국내선 비행기를 또 타야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아는 숨겨진 여행지였는데, 작년 2024년에 진에어가 한국 최초로 미야코지마에 취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인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참고로 진에어가 여기서 재미를 좀 봤는지 바로 옆에 있는 이시가키에도 올해 신규 취항을 했습니다. 두 곳 모두 일본이지만 사실 대만에 더욱 가까운 위치인데요. 인천공항에서 미야코지마까지는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미야코지마에는 공항이 두 개가 있는데 한국에서 가는 진에어는 여기 시모지시마 공항을 이용하는데요. 미야코지마에는 이 시모지섬 외에도 미야코섬, 이라부섬, 구리마섬, 이케마섬까지 5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다 합쳐도 미야코지마의 크기는 158.9제곱킬로미터로 1849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제주도의 11분의 1 크기입니다. 이렇게 섬이 작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2-3일이면 핵심 스팟은 다 돌 수 있는데요. 그럼 미야코지마의 대중교통은 어떨까요? 제주도에서도 대중교통보다는 렌트카 여행이 대중화되어 있듯 미야코지마에서도 대부분 렌트카를 이용하게 됩니다. 공항에 나오면 예약한 회사의 셔틀버스를 타고 렌트카 회사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렌트카를 빌리는데요. 일본은 우측에 핸들이 있고 우리나라와 모든 게 반대라서 한국에서 운전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미야코지마의 시내권을 제외하고는 어디를 가더라도 도로에 차가 별로 없고 정말 한적한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약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이나 남원읍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럼 제가 미야코지마에 다녀온 이유, 인생 바다를 만나러 가볼까요? 섬 여행지인 만큼 동서남북 곳곳에 가볼 만한 바다가 많은데요. 저는 여행 일정이 2박 3일로 짧았어서 딱 핵심 여행지만 다녀왔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동쪽에 위치한 아라구스크 해변. 아라구스크 해변은 미야코지마에서 가장 스노클링하기 좋은 바다인데요. 2,000엔의 주차 요금을 내고 숲을 지나 바다로 나오면 좌우로 굉장히 길쭉한 백사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넓은 숲 바로 아래로 모래사장과 바다가 나오니 굉장히 신기한데요. 보시다시피 수심이 얕은 편이라 스노클링 입문자에게 좋은 바다입니다. 바다에 들어가니 한국에서는 볼 수 없던 산호초들을 얕은 바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산호초들을 많이 보는 건 처음이라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물빛이 너무나 푸르고 시야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거북이가 자주 나오기로 유명한 바다입니다. 스노클링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거북이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살면서 수영하는 거북이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물 밖에서는 그렇게 느린 거북이가 물 안에서는 꽤나 빠르게 수영을 하고요. 이렇게 숨을 쉬러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이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웠습니다. 거북이만 따라다니다 보니 거의 2시간을 물에서 놀았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모래사장에서는 파라솔도 대여가 가능하고 구명조끼, 스노클링 장비 역시 대여가 가능하니 무겁게 챙겨오기 귀찮으신 분들은 여기서 대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서쪽에 위치한 마에하마 해변. 마에하마 해변은 미야코지마에서 가장 물색이 아름다운 바다인데요. 정말 새하얀 백사장에 에메랄드빛의 엄청나게 맑은 바다가 펼쳐지는데 미야코블루라는 단어가 생긴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걸 에메랄드빛이라고 해야 할지 코발트색, 청록색이라 해야 할지 정확하게 이름 짓기 힘든 오묘한 색의 바다는 정말 제가 살면서 봤던 바다 중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여기는 스노클링을 하기에는 물고기가 없고요. 대신 모래사장에서 돗자리 깔고 일광욕도 즐기고 바닷물에 들어가서 파도와 함께 물놀이를 하기 딱 좋은 바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서쪽이라 일몰 시간에 오시면 일몰빛으로 물든 마에하마 해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2박 3일로 짧게 있다 보니 제대로 즐기지 못해 너무 아쉬웠는데요. 다음에 미야코지마에 다시 간다면 이 아름다운 바다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야비지. 미야코지마 여행 후기를 찾아보신 분들은 야비지 극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사실 제가 미야코지마를 인생바다라고 생각하게 된 건 바로 이 야비지 때문이었습니다. 야비지는 미야코지마 북쪽 해상에 위치한 구역의 이름으로 항구에서 배를 타고 40분 이상 나가야 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투어 업체들을 통해서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인 가이드들이 있는 곳으로 방문했고요. 야비지는 200종 이상의 산호와 수백 종의 열대어가 사는 일본 최대의 산호 군락인데요. 물 밖에서 봤을 때는 뭐가 다르나? 하고 있었는데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거대한 푸른 산호초 군락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살면서 처음 보는 풍경인데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일본 노래 중에 푸른 산호초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 가사가 이제야 이해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이렇게나 푸른 바닷속에 코발트 블루빛 산호초라니 너무나 황홀하고요. 그리고 산호 주변으로 떠다니는 수많은 열대어들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프리다이빙,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는데요. 저도 이때까지는 프리다이빙을 할 줄 몰라서 구명조끼 입고 수면에서만 이 풍경을 관찰했는데요. 여기를 다녀온 뒤로 프리다이빙을 배워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이 스팟 외에도 2개의 스팟을 더 들리는데 첫 번째 스팟 많은 곳이 없어서 나머지 2곳에서는 설렁설렁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아직도 물속을 처음 봤을 때의 그 황홀함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미야코지마에 가신다면 이 야비지 투어는 꼭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 히가시 헨나 곳. 미야코지마의 동쪽 끝에 바다 쪽으로 쭉 뻗은 지형이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히가시 헨나 곳입니다. 제주도의 섭지코지와 마라도와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신기했는데요. 제주도 뺨치는 강한 바람까지 왠지 모를 익숙함과 기시감이 느껴지는 곳이었는데 이 등대 위에서 보는 푸른 바다의 풍경이 정말 좋더라고요. 물놀이 하러 가는 길에 잠시 들러서 산책하기 좋은 곳이니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물놀이를 즐겼으니 배가 고프시죠? 미야코지마에서도 맛있는 음식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미야코지마의 대부분의 식당은 시내 근처에 밀집되어 있고요. 특히나 저녁 식사를 할 만한 곳들은 예약이 필수입니다. 저희도 저녁에 미야코규를 먹으려고 예약 없이 갔다가 4곳이나 풀부킹이 되어 못 들어갔다가 겨우겨우 들어갔는데요. 첫 번째, 미야코지마에서 꼭 먹어야 할 것, 미야코규. 일본 여행하시면 어느 지역에서든 소고기를 많이 드실 텐데요. 미야코지마에서 자란 소고기인 미야코규는 보시다시피 극강의 마블링을 자랑합니다. 물놀이 하고 와서 뭘 먹어도 맛있을 이 시간에 이렇게나 부드럽고 기름진 소고기를 먹는다? 진짜 저의 인생 소고기라고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름진 소고기와 따뜻한 흰밥의 조합은 정말 최고이고요. 생맥주 한 잔 곁들여주면 물놀이의 피로가 스르륵 녹아내립니다. 가격은 다소 비싼 편이지만 한 끼 정도는 사치스럽게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미야코지마에만 있는 음식으로 미야코소바가 있는데요. 미야코소바는 메밀로 만드는 일반 소바와 다르게 밀가루로 만든 두툼한 면으로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돼지고기 뼈를 우려낸 사골 국물을 사용하고 돼지고기 고명과 어묵이 올라가는 굉장히 특이한 조합의 소바인데요. 비주얼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소바보다는 우동이 떠오르는 음식이었는데 이 소바 역시 물놀이 이후에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주먹밥까지 싹싹 다 긁어 먹어줍니다. 또 다른 식당에서는 미야코 마제소바도 먹었는데요. 마제소바 역시 일반 라멘면이 아니라 미야코 소바의 밀가루면을 사용하고 고기가 이렇게 통으로 큼지막하게 들어가는 게 특이했습니다. 마제소바 역시 맛있게 먹었고요. 다음은 디저트로 망고를 먹으러 가볼 건데요. 미야코지마에서는 망고가 재배가 되기 때문에 망고 디저트 전문 카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망고 파르페가 1,500엔이니 망고 물가는 제주도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필리핀 생각하시고 많이 먹으시면 통장이 거덜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야코지마는 식당도 많지 않고 예약제로 운영되다 보니 가끔 끼니를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마트들에서 신선식품과 도시락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여행 기념품 샵으로 들리는 돈키호테에서도 신선식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늦게 가면 품절되는 경우도 많으니 미리미리 음식을 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소. 힐튼 호텔을 필두로 대부분의 호텔과 리조트는 미야코지마 시내 근처에 몰려있는 편이고요. 마에하마 해변처럼 유명한 해변 앞에도 숙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호텔을 이용하지 않고 풀빌라를 이용했고요.
시설도 정말 고급스럽게 좋고 너무나 프라이빗하고 좋았지만 숙소가 숲속에 있다 보니 저녁에는 벌레들의 습격이 조금 있다거나 시내랑 멀어서 밥을 먹으러 가기가 거리가 조금 멀다는 단점도 있었네요. 그래서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야코지마 시내 쪽 숙소를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저의 인생 바다 여행지 미야코지마 여행을 리뷰해 드렸는데요.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여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물놀이, 스노클링, 다이빙 등을 좋아한다, 그럼 고민도 하지 마시고 미야코지마에 바로 가시면 됩니다. 정말 차원이 다른 아름다운 바닷속을 감상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내 여행에는 맛집 투어가 중요하다, 또는 대형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휴양을 즐기고 싶다, 또는 밤거리를 누비며 도시의 밤을 만끽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미야코지마가 아주 심심하고 별로인 여행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행 성향을 잘 생각해보시고 여행을 결정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시 제주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